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알고 계셨죠? 어제 그저께 7일날이 입추였습니다. 그 며칠 전만 해도 새벽에 나갔을 때 벌써 해가 중천했던 듯한 폭염을 느끼는 듯한 찌는 듯한 더위를 느꼈다면 제 느낌일까요? 오늘 어제는 아침에 새벽에 나가 보니까 그래도 입추 지나서 아마 공기가 시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마지막 엔딩에 말씀드렸죠. 이 또한 지나가리리. 힘든 일, 좋은 일, 절기 모든 것들이 곰방곰방 지나가서 과거 일이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자, 오늘 주제가 조금 섬뜩한 분 계실 거예요. 만약 집값 하락장이 온다면 어떤 집부터 떨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에 분명히 만약이 붙었습니다. 또 이걸 갖고 호도하고 집값이 떨어진대 곽 대표가 이진우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집값이 하락장이 온다면 어떤 집부터 떨어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입춘 거 모르셨죠? 곽 대표님 별로 기억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입추군요. 근데 입추 뭐 24절기 중에 하나죠. 근처는 생각했는데 엊그제였군요. 만약입니다. 만약 집값 하락장이 온다면 어떤 집부터 떨어질까라는 주제를 잡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뭐 중간에 나오겠지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많이 이제 가격은 어차피 올랐다 치고 간극이 좀 큰 집들이 먼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사실 먼저 좀 뭐 말씀드릴 게 예. 오해하기 쉬운 게 지금 이제 집값이 막 급등하기 직전인데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 그냥 인상이 이제 집값 곧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근데 워낙 뭐 지금 유튜버들 보면은 뭐 폭락한다고 뭐 곧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폭락이 아직도 있나요? 폭락론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이제 금리 오른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은 상승장이지만은 언젠가는 하락장이 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하락장이 오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는 많이 지으면은 언젠간 떨어질 거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침체하면 또는 경제 위기가 오면 이 금리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많이 안 지었는데도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제 대출 금리의 상승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예.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대출을 받아서 집 산 분들은 견딜 수가 없죠. 큰 부담이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시기들 그걸 한번 돌이켜 보는 게 그때는 어땠는가 하는 걸 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거에 집값이 좀 떨어졌던 시기 중에서 많이 지어서 입주량이 늘어서 떨어졌던 그런 시기는 대표적인 게 1991년에 일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분당, 일산, 뭐 평촌, 3번, 중동이 입주하면서 집값이 떨어졌던 때가 있죠. 또 뭐 이렇게 입주량과 상관없이 집값이 떨어졌던 때가 급락했던 때가 IMF 외환 위기 때였죠. 그때는 뭐 입주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세계 경제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폭등했었고 그러면서 단기간에 한 1년 만에 집값이 막 30%씩 폭락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추고 있는 하락장도 있었죠. 예, 예. 그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데, 그때는 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제 대출 금리가 급등했던 예, 예. 그런 여파도 있지만은 2008년이 이제 이기 신도시가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2008년도에 서울로 따지면은 뭐 잠실이나 반포 이런 데가 입주를 했고, 경기도에서도 이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동탄 1신도시가 2008년에 입주를 했죠. 그리고 2009년부터 또 판교가 입주를 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8, 9, 10년에 걸쳐서 또 2010년에는 그 용인 수지를 포함해서 막 중대형 아파트들 많이 지어놓은 용인 수지라든가 고양 식사동 또 덕이동 일대 이런 곳들이 2010년, 11년에 막 입주를 하거든요. 아, 그때 입주했나요? 식사덕이 그때가? 대부분 2010년, 11년이에요. 그래서 입주량이 늘어나면서 특히 중대형 입주량이 늘어나면서 거의 뭐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예, 입주를 준공이 됐는데도 입주를 안 하니까 뭐 공실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전세로 막 돌리니까 전세 가격도 일시적으로 떨어져 버리고 예, 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어떤 패턴의 하락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예, 있을 예. 거예요. 만약에 90년대 초와 같은 입주 증가 때문에 온다면 그건 아마 시점으로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일 가능성이 예, 높죠. 예.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현재 사전 청약 중이긴 하지만은 언제 착공할지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대체로는 한 2027년 이후에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시점에 만약 뭐 입주량이 뭐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90년대 초와 같은 패턴이 되겠죠. 가격 안정? 예, 가격도 안정되지만은 많이 지은 지역의 주변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3기 신도시 입주가 많은 지역들, 계양이라든가 뭐 교산, 뭐 왕숙, 뭐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예. 그 지역 주변이 떨어질 겁니다. 다 서울 주변이네요, 또 문제는. 네, 그렇게 되겠죠. 이제 공급량이 많이 늘고 그래서 입주량이 늘어서 떨어질 때는 보통 이런 공급 자체가 도심보다는 외곽 지역 중심으로 공급될 수뿐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외곽 지역의 하락 폭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08년부터 2011년 그 사이에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얘기하는 그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이 이제 펼쳐진다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입주량이 많아서 떨어질 때는 그 입주량이 많은 지역 주변, 그렇죠. 말하자면 외곽 지역 중심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하락 패턴이 입주량보다는 급작스러운 경제 위기라든가 예. 이런 IMF 위기 같은 그런 상황이 와서 떨어질 때 그때 패턴을 보면은 꼭 뭐 외곽이 많이 그쵸. 떨어지고 뭐 도심은 덜 떨어지고 네, 그런 게 그건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때는 강남이고 뭐 강북이고 외곽이고 할 거 없이 거의 낙폭이 비슷하게 막 20에서 30%씩 떨어지게 되거든요. 심리적인 패닉도 큰 영향을 끼친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출 금리가 뛰니까 대출 금리는 직접적으로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전세 대출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세 대출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예, 나와 예, 있거든요. 전세 대출 금리도 뛸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면은 고가 주택이든 저가 주택이든 상관이 없이 다 떨어질 거고요. 예. 또 뭐 도심이든 외곽이든 무관하게 한꺼번에 같이 떨어질 거예요.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영끌해서 집을 많이 산 경우에는 그런 지역이 큰 있다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네.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대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우리가 상급지, 하급지, 중급지, 하급지 이렇게 따진다면은 과거에는 강남 지역 뭐 집을 살 때 대출을 막 60%, 70% 심하게 80%까지 네. 이렇게 해서 집을 사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2000년대 초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매매가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위기가 이번에는 뭐 경제 위기가 와도 대출을 많이 안 받았으니까 그분들은 또 현금 동원이나 현금 보유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IMF 때 부동산 돈을 번 그런 부류일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대출 인상에 영향을 덜 받는 무풍지대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위기가 와도 이번에는 많이 그렇죠.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가 온다. 물론 위기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온다면 예. 그런 전제를 다는 거고요. 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위기가 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중순 이후에는 오히려 뭐 이제 뭐 사전 청약 끝나고 예. 또 좀 개포동에 줍줍 분양이 하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DH 개포 차이 여기가 당첨만 되면은 지금 양도 차익이 예상 차익이 15억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넌센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청약을 할 텐데 여기 아마 당첨자 발표가 8월 12일인가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날 이제 당첨자 발표 나서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나게 청약하겠죠. 예. 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또 자극받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대기 수요가 있었나.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8월 중순 이후에 오히려 급등장이 올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이니까 다만 이렇게 하락장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미리 경계를 하시라는 거죠. 조심하자는 언젠가는 얘기죠. 오겠지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컨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지역들 예. 이런 데들은 전세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투자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투자가 많이 돼 있다는 거는 그 돈들이 어디에선가 뭐 자기 순수 자금인 사람도 있지만은 투자를 한 사람 돈을 어디선가 끌어서 한 경우들이 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인 재건축 뭐 특히 압박을 받는. 재개발의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다만 이게 금세 오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입주 물량 증가에 의한 하락장은 지금 현재 워낙 못 짓게 하고 있고 투자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취득세가 높아져 있잖아요. 이 취득세 높은 취득세 때문에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급에 의한 하락장은 2027년 이후여야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경기 침체, 경제 위기에 의한 하락장은 빠르면은 2026년에도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현재 테이퍼링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연준에서도 너무 많이 풀었죠. 예, 돈을 많이 푼 상태고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또 당장 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또 과거에도 보면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경기가 또 과열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면은 집값이 더 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위기에 따른 집값 하락도 한 뭐 2026년 이후에 26년에 온다는 건 아니고 26년 이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뭐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국은 지금 더 큰 집값 폭등의 그 위험 속에 현재 예. 계속 사로잡히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해법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해법이라고 내놓는 거는 다 집값 올리는 대책만 내놓고 있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계속 무주택자들 집 사라고 하는데 무주택자들은 꼬시지 말라 뭐 이러고 있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곽 대표님. 그 옛날에 저랑 세미나 할 때도 하셨고 공개 강의 할 때도 하셨고 항상 본인의 포지션에 맞춘 과도한 대출 이런 거를 지향하면서 이 얘기는 계속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그게 투자가 됐든 내 집 마련이 됐든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눈높이를 낮춘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다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뭐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금세 집값 떨어진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럼요. 지금은 패턴이 바뀌어서 워낙 못 짓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올해도 벌써 경기 인천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보다는 네. 2배 이상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상승 지역이 서울에서 더 먼 지역, 더 먼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뭐 경기 남부에서도 오히려 뭐 수진이, 뭐 수원이니 뭐 이런 데들은 크게 안 오르는데 안성, 평택. 더 밑으로 내려가는 뭐 안성, 오산, 안성, 네. 평택 뭐 이런 데들이 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연일 기사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오른 이유를 계속 당위성을 부여하니까 철길 따라 또 이제 GTX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기사화를 시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편익을 도와준 어떤 그 시설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패턴은 공급량이 부족해서 도심에서 밀려난 규제를 피해서 내려가고 이제 이런 큰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결국 비싼 전세를 못 견디고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전세가 계속 오르면서 매매를 밀어 올리는 그렇죠. 그런 장이에요, 현재는. 예. 이거 지금 수급 해결하지 않고는 많이 짓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한 102번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값 지금이 온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집값이 안정된다 또는 그거를 자극적인 용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이 온다는 건 크게 한 세 가지 패턴으로 얘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91년에 일기 신도시가 공급돼서 200만 호 공급 얘기가 나왔을 때처럼 공급이 받쳐줄 때 가격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거고, 두 번째 2008년 또 IMF 97년도 IMF처럼 세계적인 그 물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아시아발 경제 위기였죠. 에 있는 것처럼 대출 금리가 폭등하고 뭐 이럴 때는 뭐 심리적인 요인 플러스 주변 환경 해서 집값이 이제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내수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11년 2기 신도시 지금 대장주가 된 판교, 수지, 용인, 식사 뭐 이런 덕이 이런 곳들이 그때 다 입주를 했을 때, 그러니까 경제 위기하고 공급량이 늘은 게 플러스가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만약 하락장이 온다면 곽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떤 패턴의 하락장일까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급량이 늘어서 오는 안정시기 하락장은 아마도 상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간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한 2027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해진다면 그것도 그때 아마 안정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금융위기, 경제위기, 요거는 지금 세계적인 문제죠. 테이퍼링, 양적 완화한 걸 회수하는 이런 시점이 금리 인상하는 이제 이런 시점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요거는 뭐 한 2026년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 주택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전청약, 3기 신도의 사전청약이 끝나고 개포 DH, 개포 자이 그 줍줍 나왔던 것도, 그러니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가 생겼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 수치를 보고 결과치를 보고 더 주택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폭등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곽 대표님 끝나기 전에 소확행이란 말 아시죠? 네. 곽 대표님은 소확행이 뭐예요? 예전에 소주 드시는 거였는데 요즘은 술도 잘 안 드시고.
그냥 요즘에는 멍 때리는 게 소확행. 멍하니 있는 거. TV 보시고 TV 보는 것보다 안 볼 때가 더 행복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워커홀릭인가 봐요. 일을 하면서 하나씩 난제가 조금씩 해결될 때 저는 그때 이제 행복한 걸 느끼거든요. 아직까지 수양이 덜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유명한 그 일본 소설가가 수필에서 그 소확행을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은 얘기죠.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찍어서 먹을 때 반듯하게 개놓은 서랍에 속옷이 차곡차곡 많이 쌓여 있을 때 하얀 면 냄새가 나는 하얀 티를 처음 입을 때 이런 거를 소확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확행을 느끼시란 건 딱 하나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사설이 길었냐면요. 제가 그 정기검진을 했는데 그 하얀 물량 먹고 찍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었대요. 근데 그 용종인가요? 그게 의심된다고 내시경을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내시경을 했는데 아직은 다행히 뭐 염증, 우리 흔히 하는 염증 좀 있고 용종은 아직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곽 대표님의 소확행이 문득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기에는 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곽 대표님 감사합니다.